그리고 이렇게 조명 끄고 잠시 빔라이트를 뺏어서 라이트 온! 헤드라이트는 좀 더 밝기를 높여보죠. 짠! 짠! 느낌 있네! 오, 역시 이게 라이트가 이 상태에서 딱 켰을 때가 가장 이쁘네요. 이렇게 다 모아놓고 태워놓고 켰을 때가 제일 이쁘네요. 오늘 리뷰는 바로 모쇼토이즈의 노블 클래스로 발매하는 기갑창세기 모스피다의 모스피다! 인데 이제 미국 쪽 라이센스죠. 로보테크 사이클론 라이드 아머입니다. 발매 정보부터 봅시다. 2024년 4분기에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으로 21만 9천원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모쇼의 노블 클래스 하면은 상당히 큰 사이즈잖아요. 박스도 그래서 두께도 기존의 모쇼 토이즈 두께, 박스 사이즈 그런 느낌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갑창세기 모스피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1983년도에 나온 마크로스 직후에 제작이 됐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모스피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 모스피다 세계관에 나오는 이 군용 라이드 아머, 이런 바이크 형태의 메카가 이제 아머가 된다라고 하는 컨셉의 원조격이 이 친구입니다. 이후에 뭐 메가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슷한 느낌으로는 90년대에 뭐 제이데커에 나오는 건맥스라던가 그 친구들의 원조격이 이 친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왜 기갑창세기 모스피다가 아니라 로보텍이냐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약간 마크로스 팬들이 들으면 좀 싫어할 이야기기는 해요. 이게 미국에서 마크로스를 수입을 했는데 방영 편수가 미국 기준으로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기갑창세기 모스피다, 초시공 기단 서던 크로스에다가 메가존 23까지 다 버무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대형 설정 노름이 이 로보텍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모스피다가 옛날에 SBS였나? 90년대인가에 방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마크로스라는 이름으로 방영이 돼버린 적이 있죠. 아마 저도 그 당시에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간에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일단 박스를 열면은 큰 블리스터와 매뉴얼이 등장을 합니다. 블리스터는 총 2층 구조고요. 위쪽에 본체, 그리고 바이크, 그리고 교체용 손들이나 아래쪽에 기존의 모쇼에서 보던 그런 베이스도 있고요. 아래쪽에 무장이라든가 이런 스탠드 조인트도 있네요. 그러면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구성이 교체용 손들 빼고는 나머진 다 바이크의 아머로서 장착을 할 부분들이고요. 먼저 매뉴얼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제가 지금 리뷰하는 게 아직 사전 샘플이잖아요. 발매 전 샘플이다 보니까 매뉴얼이 이게 내용이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바이크의 아머를 씌우는 과정이 매뉴얼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발매 때는 좀 수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장착하는 과정 담아둘 테니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단 교체용 손부터 봅시다. 총 5종의 손이 들어있는데 주먹손 한 세트, 라이플 손이 한 세트, 손등에도 디테일이 조금씩 있죠. 바이크용 손도 한 세트 들어가 있고요. 가볍게 편 손이 한 세트, 쫙 편 손이 또 한 세트 해서 편손만 2종류 들어가 있습니다. 손가락의 디테일이 꽤 괜찮죠? 그리고 나중에 팔 아머가 될 미사일 런처입니다. 이게 모스피다 바이크에 따라서 이 무장 종류가 좀 바뀌는데 모쇼에서 발매된 모스피다 같은 경우는 주인공인 스틱 버나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팔에 미사일 런처를 장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양팔에 들어가는 파츠는 같은 형태를 하고 있고요. 한쪽으로만 먼저 보면은 약간씩의 마킹도 들어가 있고 색깔이 다른 부분들도 조금씩 존재하고요. 그리고 메탈릭 컬러로 도색되어 있는 이 내부까지도 뒤쪽에 멋들어지게 또 도색이 되어 있고요. 앞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약간 빔포 같은 느낌으로 어레인지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엔 이렇게 조인트가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동그란 조인트는 아머일 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사각 조인트는 바이크일 때 사용을 할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한쪽씩 이렇게 접어줄 수 있어요. 근데 조인트가 생각보다 이렇게 가동하는 부분이 빡빡해요. 그래서 완전히 밀어 넣었을 땐 좀 빼기가 조금 힘들다,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아머의 옆부분은 이렇게 가동시켜서 뒤로 넘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각도를 바꿔주는 게 가능하고요. 미사일 런처 부분은 가동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좀 회전을 하는데 아예 이 앞부분이 연장되는 기믹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아예 빼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빼고 보면은 이 친구도 나름의 디테일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바이크 때는 이제 뒷바퀴 아머가 될 거고 착용했을 땐 다리 아머가 될 파츠입니다. 기본적으로 줄무늬 도색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거기다가 이제 바이크일 때 쓸 건데 발 받침이죠. 이런 식으로 가동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도 묘하게 파츠가 무거운데 이 앞쪽이 합금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기믹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슬라이드 조인트 자체가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쪽에는 이제 고정용 볼 조인트 앞뒤로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내부에도 약간씩이지만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아머 이 부분도 약간의 가동이 있는데 이 끝부분이 이렇게 접히는 가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역시 이제 바이크 때를 위한 기믹이기도 하고요. 뭐 디테일 같은 경우도 색깔 잘 들어가 있고 마킹도 약간 들어가 있고 좋네요. 그리고 흉부 아머입니다. 여기도 마킹과 함께 색깔들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보면 이제 고정용 조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바이크 때는 이 밑에 있는 아머를 뒤쪽으로 접어둘 겁니다. 그리고 역시 흉부 아머인데 바이크 때는 이제 헤드라이트가 될 부분이죠. 이 부분 역시 마킹도 조금 들어가 있기도 하고 쿠션 마킹과 함께 아머 디테일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합금으로 된 조인트가 보이고 그리고 바깥쪽에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바이크 때 쓸 부분이고요. 그리고 라이트 부분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메탈릭 컬러도 이제 두 가지가 쓰였죠. 실버톤과 건메탈 톤 해가지고 이쁘게 됐고 클리어 파츠로 이렇게 라이트 부분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LED 유닛 들어갑니다. 라이트 부분은 이렇게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이 회전시키기 전에 다 되기 전에 이 하얀 색깔 외장을 떼어내면 이렇게 양쪽 다 뗄 수 있거든요. 이러면 안쪽에 나사가 보이죠? 이 나사를 풀르면은 여기가 배터리 박스인 거예요. 배터리 박스이자 LED 유닛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스위치는 어디 있나? 자석식입니다. 무장인 빔 라이플에 총구가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앞에 터치 짝, 짠 이런 식으로 자석식으로 켜고 끌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어깨 아머입니다. 이제 바이크 상태에서도 라이트가 될 부분이기도 한데 좌우 동일한 파츠가 쓰였고요. 해서 21번이라는 마킹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디테일도 심플하지만 적당히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아주 보기 좋고요. 위에는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다던가 앞뒷면이 동일합니다. 좌우 동일한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합금으로 된 조인트와 함께 내부 디테일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가운데 나사가 하나 보이는데 나사가 보인다는 건 아까도 나사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도 LED가 들어가 있다는 거겠죠. 마찬가지 빔 라이플에 총구를 갖다 대주면 이렇게 LED가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LED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액션 베이스는 기존의 목쇼에서 많이 쓰던 것들 그리고 근래 추가되기 시작한 조인트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스틱 버나드를 스탠드에 올릴 때는 이렇게 끼워져 있는 조인트를 그대로 쓰면 되지만은 아머를 장착했을 때는 이 조인트를 빼버리고 추가 조인트 없이 사용을 하면 되는데 바이크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이스에는 로보텍이라고 쓰여져 있고 밑에는 여러 가지 로고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스틱 버나드 본체와 이제 모스피다 이 아머 바이크가 남았는데 스틱 버나드는 바이크 완성한 뒤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바이크 먼저 완성해 봅시다. 생각보다 사전에 조작해줘야 되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먼저 바이크의 앞부분 손잡이 핸들이죠. 이 부분을 위로 들고 꺾고 손잡이를 펴주고 이런 식으로 좌우 다 해준 다음에 이 앞바퀴가 중요합니다. 정확히는 여기 실린더 부분인데 그냥 봐도 뭔가 관절이 많아 보이죠. 맞습니다. 이 관절들이 좀 만져줘야 합니다. 이 실린더 실제로 가동하는 실린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레임을 수평으로 맞춰줄 거예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 있죠? 이 친구들을 쭉 들어서 자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휠에 있는 이 사각형 구멍도 이제 수평으로 맞게 되고요. 반대쪽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이렇게 프레임을 수평으로 맞추고 실린더가 연장되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앞바퀴 준비가 끝났고 그리고 좌석 부분 시트죠. 시트 바이크의 뒷부분이 지금 이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뒤로 빼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클리어 파츠 이렇게 세워준 다음에 아래쪽 잡고 슬쩍 힘주면 위로 슬라이드로 빠져나오거든요.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천천히 힘주듯이 하면서 이렇게 빼주고, 바이크 이 앞에 있는 프레임 있죠, 여기를 위에를 손톱걸이 삼아서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또 이제 프레임이 뽑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준비 끝. 그러면 뒤쪽부터 가볼까요? 일단 다리 아머를 가지고 옵니다.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위를 가게끔 해주면 되고요. 뒤쪽에 있는 볼 조인트는 접어줍니다. 그 다음 사각 조인트를 이 휠에 구멍에 맞춰서 끼워주고요. 그 다음 포인트가 아까 연장 기믹 있었잖아요. 이 연장 기믹을 활용해서 앞쪽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앞에 있던 이 볼 조인트를 이 구멍 쪽에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위치해주면 돼요. 딱 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는데, 이쪽은 앞에 연장할 필요 없이 바로 이 볼 조인트가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와서 이 흉부 아머를 가지고 옵니다. 방금 끄집어낸 프레임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길게 사각으로 된 구멍이 하나 보이죠? 저 구멍에 이 아머의 윗부분 조인트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쑥 밀어 넣으면서 살포시 눌러주면 쏙 하고 들어가요. 장착됐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갑니다. 아래 보면은 웬 손톱걸이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손톱을 걸고 쭉 빼주면 조인트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골반 아머를 끼우는 조인트고요. 골반 아머는 위에 있는 조인트도 끼우지만은 골반 아머 자체에 이렇게 웬 십자 조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 십자 조인트를 이 밑에 구멍에 맞춰줄 거예요. 자, 위아래 조인트 잘 맞춰서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접는 거 가능했잖아요. 좌우를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팔 아머, 동그란 조인트는 안으로 살짝 접어놓고요. 사각 조인트를 이용을 합니다. 이 실린더 끝부분에 와서 장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앞바퀴도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앞에 라이트를 달아줘야겠죠? 라이트 양옆에 외장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오픈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어깨 외장에서 안쪽에 있는 금속 조인트가 있죠? 이 위에 것만 가동을 시켜서 여기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위로 갈 조인트를 펴서 장착. 그리고 이 가운데 금속 조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혹시 접혀져 있으면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아까 뽑아놓은 프레임 요 안쪽에 보면은 사각 구멍이 두 개 보입니다. 거기 맞춰 끼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조인트가 위치가 잘 맞는지 볼 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 껴주면 좀 편하게 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했다. 이게 박스에 들어가 있을 때부터 요 중간에 외장이 하나 있거든요. 이 겨드랑이 아머인데 이렇게 둥글게 생겼습니다. 근데 원래 포장 상태에서는 이 바이크에 끼워져 있어야 하는데 혹시 빠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핸들 바로 아래쪽에 보면 이런 사각 구멍도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틈새가 하나 있어요. 여기 두 군데 맞춰가지고 껴줄 거예요. 이렇게 둥글게 끼워주면 되는데 이게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양옆에 외장을 씌워주면 완성입니다. 자, 라이드 아머의 완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직 한 가지를 더 장착할 수 있죠. 빔 라이플입니다. 빔 라이플을 아직 안 봤잖아요. 빔 라이플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된 이제 조준경이라던가 그리고 옆에 보면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포인트 색깔들이 다르게 도색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메탈릭 컬러들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라인 마킹이 들어간 부분이라든가 위에 보면 또 색깔이 다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반대쪽에 가면은 수납을 위한 조인트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손잡이가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빼주면은 짜잔 손에 쥐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개머리판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혹시 손에 쥘 때 불편하면은 위치를 좀 바꿔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바이크 오른쪽 핸들 아래에 사각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요 라이플을 뒤집은 채로 장착을 시켜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바이크 완전체 완성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 바퀴 굴러가냐? 굴러갑니다. 휙휙휙 하면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적당히 마찰이 있으면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딱 바퀴 부분만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앞뒤 길이부터 재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재보면 가장 앞쪽부터 해서 가장 뒤쪽까지가 약 27에서 8cm 사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크네요. 이것도 높이는 약 15cm, 16cm 사이 나오네요. 바이크만 해도 꽤나 크다라는 게 특징이겠고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개인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실제 바이크로 치면 엔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가운데
이런 파이프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탈릭 컬러로 해서 메탈릭 실버, 중간중간 골드 해가지고 색깔이 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중간 프레임 같은 경우도 지금 투톤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래쪽으로 해서 메탈릭 골드 포인트들도 좀 있고요. 약간 엔진 디테일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되어 있네요. 그 밑으로 가서 이제 바퀴들과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도 좀 기계적인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파이프 디테일 같은 그런 느낌의 도색들과 함께 실제 합금이 또 쓰입니다. 이 바퀴 연결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뼈대를 합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봤을 때 이 커버 부분은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동부랑 연결되어 있는 이 뒤쪽 프레임, 여기가 합금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예, 겉에서 보이는 이쪽은 플라스틱인데 이제 가동부 연결된 부분이랑 그 뒤쪽으로 가보면 이 안쪽이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바이크 지지대, 이 부분이 또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회전 축도 있고요. 생각보다 이 부분이 좀 빡빡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크를 견뎌야 하다 보니까 좀 강하게 조정이 되어 있나 보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해놓고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바퀴에 큰 간섭 없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도에 따라서 바퀴에 간섭이 생기기도 해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크의 앞부분 또 봐야겠죠. 이제 앞에 유리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띕니다. 뭐 기왕에 이제 앞에 보는 거 라이트 이야기를 해볼까요? LED 기믹. 빔 라이프를 가지고 와서 총구에서 자석을 이용해서 켜고 짜잔. 일단 이 양옆에 있는 라이트는 한 번 더 터치하면 마치 방향지시등처럼 깜빡깜빡 전멸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한 번 더 터치하면은 꺼집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터치하면 빛이 강해져요. 그쵸? 이렇게 불이 더 세지고요. 한 번 더 터치하면은 역시 전멸을 합니다. 깜빡깜빡하게 되고 한 번 더 하면 오프. 개인적으로는 이 양옆에서 깜빡깜빡하는 게 굉장히 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핸들 쪽으로 넘어가면은 브레이크 디테일도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보통 여기가 연료통일 텐데 비슷한 디테일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메탈릭 컬러로 해가지고 멋들어지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시트 부분에도 모스피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쵸? 여기 알파벳으로 모스피다, 이게 약자예요. 모빌 오퍼레이션 솔저 프로텍션 이머전시 어비에이션 다이브 아머였나? 그럴 거거든요? 뒤에 작게 알파벳으로 써있네요. 방금 제가 얘기한 거. 무튼 그래서 디테일 더 보면은 이 뒤쪽에 머플러 디테일도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도 디테일이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도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뒤쪽으로는 또 바이크 안쪽의 디테일들, 메카닉적인 디테일들 구경하는 게 좀 쏠쏠하죠. 가만 보면은 또 겉에 드러날 만한 이 내부에도 도색이 다 들어가 있고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안쪽도 꽤 볼만하다라고 하고 싶네요. 그리고 앞바퀴 쪽으로 오면은 이제 실린더도 도색 멋들어지게 메탈릭 컬러 들어가 있고요. 바퀴를 감싸고 있는 커버 부분에도 디테일들이 눈에 띕니다. 양옆으로는 미사일 런처가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이게 핸들이 좌우로 꺾이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람이죠. 스틱 버나드 본체입니다. 아마 리뷰 보시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제가 아까 바이크 마지막에 꼈던 파츠 있죠? 이 겨드랑이 아머라는 거. 이거를 사전에 만지다가 미리 껴놨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원래 포장 상태에서는 빠져있는 게 맞습니다. 이 본체에는 아머가 안 달려 있어야 돼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 아머를 입은 형태 그거를 잘 표현을 해줬는데 조금 어레인지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다리 쪽 같은 경우는 좀 어레인지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좀 더 메카닉적인 그런 느낌? 기계적인 느낌을 좀 더 넣어놨더라고요. 그게 좀 보기가 좋았다라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일단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약 24에서 5 사이 정도 되네요. 차렷 자세로 하면 25cm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봅시다. 헬멧을 쓰고 있고요. 바이저를 쓰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바이저 주변으로는 기계적인 디테일들, 좀 더 패널라인 같은 디테일, 그리고 이 귀 부분에 쿠션 마킹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 게 또 특징이겠고요. 뒤통수 같은 경우도 패널라인들 눈에 띄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어주고 턱 아머를 내려주고 바이저를 들어 올리면 짜잔!
주인공인 스틱 버나드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이제 얼굴 도색도 보면은 눈은 파츠 분할되어 있더라고요. 파츠 분할된 눈에 이제 눈동자가 들어가고 도색이 들어가고 눈썹이나 살짝 삐져나온 머리카락도 좀 눈에 띄네요. 이런 식으로 바이저를 가동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얼핏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깔끔하게 바이저 기믹 넣어주는 걸로 아주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상체 아머 부분에도 코우션 데칼이 조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머의 패널 라인들, 디테일들 보는 게 좀 쏠쏠하죠. 어깨 위쪽으로도 이렇게 마킹이 들어가고요. 그대로 등으로 가보면은 짠! 등 쪽에도 이렇게 디테일들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척추 디테일이 아주 보기가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역시 이런 움직일 때 짜잔 이런 연동 기믹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쪽에 디테일들 드러나는 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복부 같은 경우도 뭐 색깔의 분할이라든가 디테일들 조금씩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깨로 가면 아까 이제 마킹 이야기는 했었죠. 그대로 이제 어깨 안쪽에 붉은 색깔의 내부도 보이고요. 그리고 팔꿈치 합금으로 된 관절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 팔꿈치 쪽으로 구멍이 하나 보인다던가 뭐 디테일도 좀 보인다던가 이런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반은 좀 심플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약간의 디테일들로 조금 커버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골반 옆에는 이제 볼 조인트를 끼우는 구멍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이래저래 디테일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골반 뒤쪽 요 아머를 벗기면 여기가 디스플레이 조인트 끼우는 곳이고요. 등 같은 경우는 이따가 아머 결합할 때 쓸 구멍입니다. 그래서 다시 잘 덮어주고요. 다리 같은 경우도 이 허벅지 나름 또 볼륨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허벅지입니다. 요 디테일도 디테일이지만은 전반적으로 라인이 좀 이쁘게 만들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앞에는 이렇게 곡선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옆부분은 살짝씩 각져 있는 게 요런 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무릎 주변으로 요 디테일들 들어가 있는 것도 눈에 띄고요. 아까 이야기했듯 요 다리 아래쪽 정강이 쪽이 이제 원본 디자인과는 조금 다르게 어레인지가 됐단 말이에요. 원본 디자인은 말 그대로 그냥 아머 느낌이 셉니다. 거기다가 모스피다로 이제 아머를 입게 되면은 이 다리가 좀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아까 브라이싱크론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예 실린더로 어레인지를 했어요. 정강이 실린더. 이 부분은 요 뒤 발목 뒤쪽에도 실린더가 있어요. 아예 그런 컬러링이랄까 그런 거를 이렇게 어레인지한 게 좀 재밌게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좀 더 기계적인 아머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릎도 각진 디자인이기도 하고 정강이의 방금 이야기했듯 실린더 실제로 이거는 가동하는 실린더입니다. 앞뒤로 다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 양옆으로 덕트 디테일이 눈에 띄고요. 마킹도 좀 눈에 띄네요. 자세히 보니까 모스피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 외에도 종아리 뒤쪽에 이제 디테일들 눈에 띄고요. 무릎 관절 같은 경우도 붉은 색깔이라는 게 포인트겠고 앵클 가드 쪽에 앞에도 이렇게 마킹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양옆으로 하얀 색깔의 도색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발등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금색깔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거나 이제 살짝 드러나는 또 합금으로 된 관절들 눈에 띄기도 하고요. 발바닥 역시 모쇼답게 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베이스에 찰싹 달라붙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스틱 버나드의 가동도 살펴봅시다. 이따가 아머를 입고 나면은 약간 가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다 봐두도록 하죠. 일단 목 돌아가는데 큰 이상은 없습니다. 볼관절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목 위쪽에도 볼관절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고개를 이렇게 편하게 돌려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운데 축관절도 하나 있어가지고요. 가만 보면 합금 관절 하나 보이죠? 그래서 축관절도 있어서 크게 고개를 숙이고 들고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어깨 아머를 먼저 봐야 하는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잡아당겨서 가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크게 가동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어깨 안쪽 앞뒤 가동 존재하고요. 어깨를 생각보다 크게 앞으로 뽑아준다거나 그리고 어깨 자체가 상하 가동을 또 해준다거나. 근데 여기가 좀 빡빡한 편이에요. 움직일 때 조심히 움직여주는 게 좋겠고요. 팔 자체는 편하게 앞으로 들고 내리고 할 수 있고 옆으로 드는 거 역시 이제 아머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해서 편하게 90도까지 들 수 있고요. 그리고 팔 회전 당연히 존재하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로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 같은 경우는 회전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뭐 아머 입거나 할 때 이제 편하게 회전시켜서 위치 맞춰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허리는 기본 축관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5도 각도 정도 편하게 꺾여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흉부 쪽에서도 회전축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추가적으로 꺾어주는 게 가능하고 좌우 스윙도 흉부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흉부를 크게 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골반 쪽에도 한번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숙이는 거 역시 크게 숙여집니다. 여기는 이 중간 관절도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숙여지면서 아까 잠깐 봤던 이 허리 디테일도 구경하는 게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크게 굽혀집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도 이 상태에서 앞으로 들자니까 뭔가 공간이 좁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고관절의 연장으로 완전히 쭉 뽑혀 나오죠. 이걸 통해서 편하게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90도 드는 거 편하게 들 수 있고 옆으로 드는 것도 크게 들어주는 게 가능하고요. 다시 되돌려 놓을 때는 이렇게 다시 위로 살짝 돌려 넣듯이 밀어주면 돼요. 허벅지 쪽 회전, 다리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무릎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로 해서 가만 보면 허벅지 안쪽에서 슬라이드 돼서 나오는 파츠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크게 꺾여줍니다. 그래서 드러난 관절 디테일도 좀 구경하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도 이제 회전축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앵클 가드 이제 볼 조인트니까 편하게 이렇게 가동을 해주고요. 발목을 앞뒤 가동할 때마다 이제 앞뒤에 있는 실린더 전부 다 연동돼서 움직이고요. 발목을 안쪽으로 꺾는 것도 크게 꺾여집니다. 접지 않은데 아무런 문제 없겠고요. 그리고 앞꿈치 가동을 합니다. 고관절이 많이 안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제 무릎 가동이랑 이런 게 좋아가지고 무릎 꿇기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네요. 바이크 태우기 전에 기본 상태에서 일단 간단한 액션 취해보도록 하죠. 먼저 달려가는 느낌으로 이 빔라이플 손에 쥐고 이제 달려가는 느낌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는데 역시 모쇼답게 발바닥에 자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사용을 하면 편하게 액션 포즈 취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주 편하게. 그리고 발바닥에 자석으로 이제 지지가 편해지니까 좀 더 다리를 벌리고 자세를 좀 더 과감히 잡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전투가 끝났을 때 이렇게 바이저를 올리고 잠시 한숨 돌리는 느낌의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자, 그럼 직접 바이크에 태워보도록 할까요? 참고로 태울 때는 이제 바이크 뒤쪽에 있는 발판을 꺼내주세요. 양옆 다 꺼내주고 태워주면 됩니다. 손도 바이크에 맞는 손으로 교체해줄까요, 이제? 그리고 바이크 손으로 핸들을 잡을 때는 이렇게 살포시 슬며시 껴주면 딱 검지와 중지가 요 브레이크 위에 딱 배치됩니다. 자, 바이크 탑승 완료! 이제 한 다리로 촥 버티고 있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역시 또 바이크의 멋하면 요런 포즈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역시 포인트라고 한다면 아까 발판 폈잖아요. 이제 반대쪽은 이렇게 발판에 맞춰서 이제 발을 올려놓는 게 딱 깔끔한 모습이고요. 공식 사진에 있었던 구도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는 빔라이플 들고 왼손은 탁 늘어뜨려 놓고 다리도 옆으로 뻗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위치를 했던 게 좀 포인트겠네요. 좀 더 각도를 틀어볼까요? 이렇게? 좀 더 뒤쪽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도 괜찮네요. 참고로 이제 바이크의 아래쪽을 잠깐 볼까요? 아래쪽에 정 가운데에 웬 커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벗기면 여기다가 스탠드를 끼울 수 있어요. 자, 스탠드에 올려서 양발 다 이제 발판에 올려봤습니다. 부앙 하면서 앞으로 뛰쳐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각도를 틀어주면 또 다른 느낌이죠. 이때는 팔을 좀 더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줘도 멋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비슷한 구도가 아마 공식 사진에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스탠드 각도를 바꿔서 이렇게 수평으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줘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명 끄고 잠시 빔라이플 뺏어서 라이트 온! 헤드라이트는 좀 더 밝기를 높여보죠. 짠! 짠! 느낌 있네! 오, 역시 라이트가 이 상태에서 딱 켰을 때가 가장 이쁘네요. 이렇게 다 모아놓고 태워놓고 켰을 때가 제일 이쁘네요. 그리고 이렇게 태웠을 때가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꽤 높거든요. 역시 바이크에는 탑승을 시켜줘야 한다라는 느낌? 보기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 뒷모습도 그렇고. 잠깐 스탠드에서 내려볼까요? 아, 그래, 이런 구도 만들고 싶었어요.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는 이 각도. 이게 또 바이크의 멋있는 점 아니겠어요, 이런 게?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앞바퀴가 쫙 들리는 이런 구도가 역시 또 멋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모스피다 아머를 입어봐야겠죠. 자, 일단 주인공 내렸고요. 바이크는
처음에 박스 열었던 상태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앞바퀴에 아머 분리하고 라이플 분리하고 앞에 아머 다 분리하고 이제 골반 아머, 흉부 아머 다 뺍니다. 이제 뒷바퀴에 있는 아머 역시 싹 다 빼줍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었던 겨드랑이 아머 이쪽도 다 빼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준비 끝! 라이플은 지금 안 쓸 거니까 따로 빼놓고요. 스틱 버나드의 가슴 아머를 밑으로 슬라이드 해줍니다. 이런 구멍이 생기고 어깨 위쪽 아머도 슬라이드로 바깥쪽으로 밀어줄게요. 역시나 구멍이 생기죠. 그리고 등으로 가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먼저 미사일 런처의 동그란 조인트를 사용을 할 거고 사각 조인트는 잠시 밀어줍니다. 팔 하박을 바깥쪽으로 회전시켜서 여기다가 이제 미사일 런처를 장착하고요. 반대쪽 마찬가지. 그리고 어깨랑 흉부를 만들어 줄 건데 바이크의 라이트 부분을 가지고 옵니다. 아까 양옆에 결합했던 부분을 다 빼줄게요. 뺀 다음에 구멍은 다시 막아줍니다. 조인트는 밑으로 다시 내려주고요. 좌우 전부 다 해주고요. 바이크 앞부분 라이트를 회전시켜서 이렇게 주황색 부분이 나오게 해주고 좌우를 갈라줍니다. 가릴 때는 안쪽 가운데에 조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앞쪽도 연결하는 조인트가 하나 있어요. 두 군데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살 빼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아까 바이크에 연결했던 합금 조인트 얘를 접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바이크에서 떼어낸 흉부 아머입니다. 뒤에 접어놨던 걸 펴주고 이 아머를 중심으로 방금 갈라놨던 애들을 껴줍니다. 이렇게 하면 흉부 아머의 완성! 그리고 어깨 아머는 방금 떼어낸 그대로입니다. 이 합금으로 된 조인트를 어깨 위에 끼워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 해놓은 어깨 아머에다가 합금 조인트를 끼워줍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껴져요. 이제 개인적인 추천 방법은 이 어깨 아머를 잠시 빼는 겁니다. 힘 그렇게 안 들이고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살살 힘주면서 껴줍니다. 여기 생각보다 많이 타이트하더라고요. 끼우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고요. 다시 이렇게 살포시 포개주면 되죠. 그리고 흉부 아머 끼우기 전에 어깨를 잠깐 이렇게 벌려 놓습니다. 아무래도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고요. 그 전에 잠시 팔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아머를 가지고 와서 이 겨드랑이 뒤랑 가슴 앞쪽이랑 해가지고 맞춰줄 거예요. 살포시 맞춰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잘 맞춰서 껴줍니다. 그리고 흉부 아머를 가지고 와서 이 안쪽에 기다란 핀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아까 만들어둔 틈새에다 껴줄 거예요. 도킹! 이렇게 하고 어깨를 다시 내려주고요. 골반 아머를 가지고 옵니다. 골반 아머를 그냥 여기는 그냥 가져다가 찰칵 소리 나게 끼워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있던 아머를 살포시 위에 올려주면은 배치기까지 완료. 그리고 다리 아머를 가지고 와서요. 이 기다란 부분이 앞을 보게 한 다음에 처음에 접어놨던 볼 조인트 다시 펴주고요. 골반 옆과 무릎 옆에다가 맞춰서 볼 조인트를 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요. 힘을 꽤 줘야 하다 보니까 천천히 힘 주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 아래까지 장착을 해줍니다. 근데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니까 뺄 때 힘들지 않을까 싶을 수 있는데 살짝만 이렇게 비틀어주면은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너무 힘을 주면 안 되고 살포시 힘을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대망의 바이크인데 일단 앞에 프레임 다시 밀어 넣고 앞에 클리어 파츠 다시 밀어 넣고 펼쳐둔 조인트는 다시 접어주고요. 먼저 앞바퀴에서 요 실린더 분리합니다. 옆으로 살짝만 빼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분리해주고 바퀴를 프레임째 뒤로 넘겨줍니다. 이때 가동부 옆에 이렇게 조인트가 끼워지거든요. 지금 껴놓지는 말고요. 반대쪽도 가서 프레임째로 반대로 넘겨줍니다. 역시 조인트가 있지만 지금 바로 끼진 말고요. 먼저 시트 뒤쪽을 슬라이드로 밀어넣고 한 번 더 살짝 힘주면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 요 바퀴 프레임 부분을 이렇게 클릭 관절이거든요.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근데 가동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딱 이제 변형하는 부분까지만 가동하거든요. 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쪽도 이제 반대쪽으로 돌려줄게요. 이렇게 돌려서 그 다음 이제 좌우 다 조인트를 껴줍니다. 그리고 이 지지대는 그냥 뒤로 접어줄게요. 다시 그 다음 핸들 손잡이 접어놓고요. 바이크의 앞부분을 들어줍니다. 여기 역시 약간 클릭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으로 이렇게 한 클릭 한 클릭 올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앞바퀴에 연결되어 있던 실린더 있죠.
이 부분이 이 가장 안쪽에도 관절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움직여주면서 이 실린더의 끝을 요 프레임 중간에 있는 사각 구멍에 맞춰줍니다. 그래서 실린더 길이를 조절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안쪽으로 밀착시키면서 끝부분을 끼워주면 됩니다. 이게 완성된 실루엣은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안쪽으로 밀착, 요게 포인트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안쪽을 이렇게 가동시키면서 뒤로 밀착하면서 실린더 조절해서 조인트 맞춰서 껴주기. 반대쪽 역시 뭐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접어둔 핸들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줍니다. 반대쪽도 관절들 최대한 써서 이렇게 쫙 내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안에 수납되어 있던 결합 조인트를 들어 올려줍니다. 조금 살짝만 힘주면 딱 하면서 고정돼요. 그리고 이렇게 끼면은 밑에가 걸리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이 친구 스프링으로 신축 기믹이 있는 부분입니다. 슬슬 마무리인데 바퀴 쪽으로 가서 바깥쪽에 이렇게 손톱걸이거든요. 이렇게 살짝 홈파여 있잖아요. 이거 손톱걸이입니다. 걸고 빼줘요. 그 다음 이 바깥쪽에 접혀져 있던 수상한 부품 이거 안쪽에 락이 살짝 걸려 있거든요. 힘 살짝 주면서 이렇게 들어주고요. 접혀져 있던 플랩을 다 펴줍니다. 이게 뭐냐? 부스터입니다. 해서 여기 밑에 보면 돌기가 길게 하나 있는데 이거 걸리지 않게 해서 이렇게 돌려줄 수 있어요. 더 돌려서 이 부스터가 아래를 바라보게끔 회전시켜주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뽑아서 들어 올리고 접혀있던 거 펴주고 그리고 밑에 있던 돌기 걸리지 않게 살짝 더 뽑아서 회전. 자, 이렇게 하면은 결합 준비가 끝났는데 스탠드는 요 밑에다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등에다가 도킹! 아머 착용 완료! 아주 멋들어진 그런 형태입니다. 육중해졌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크를 아머 삼아서 전신에 입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이게 바이크에 남는 부분을 완전 등에 짊어지는 거구나 하실 수 있는데 원래부터 이래요. 애초에 원작의 방식 자체가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이게 맞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좀 두께가 두꺼워졌지만은 상체 한번 잠깐 보죠. 일단 놀라운 점은 이 무거운 바이크를 등에 짊어지고 허리랑 고관절이랑 이런 게 다 잘 버티고 있다는 거거든요. 발 중심만 살짝 맞춰줬을 뿐인데 뭐 흔들림 없이 아주 잘 서 있네요. 이게 세울 때 약간 흔들흔들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무게중심이 애매하면은. 일단 바이크 앞부분이 흉부와 어깨가 되고 그 밑에 있던 아머가 골반이 되고 뒤에 있던 게 와서 다리, 허벅지랑 감싸는 요런 느낌으로 아머가 된다던가 이제 앞에 있던 게 이제 팔이 된다던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등으로 가는 건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합금도 좀 쓰였고 무겁지 않을까 했는데 무겁긴 무거운데 조인트 같은 경우도 잘 버텨주고요. 뭐 특별히 빠지겠구나라는 느낌은 많이 안 들어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깔끔합니다. 일단 액션 포즈 잡기 위해서 스탠드에 한번 올려봤는데 그 전에 잠깐 이건 봐야겠다 싶었던 게 이 다리입니다. 위아래를 연결을 했다 보니까 가동의 제약이 심하진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정작 다리를 앞으로 들 때는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정작 무릎을 굽힐 때는 짠! 슬라이드 기믹이 무릎에 연동을 해서 같이 움직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편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골반 기믹 써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했고요. 이 포즈 잡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공중 액션 한번 취해봤습니다. 깔끔하게 공중 액션 취해지고요. 다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 큰 걱정 없이 잘 가동을 해주네요. 확실히 다리 들어 올릴 때는 골반 기믹 이용을 해서 이제 골반 벌려놓고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번엔 반대쪽으로도 한번 포즈를 취해봤고요. 움직이면서 다리가 좀 불편하진 않을까 했는데 움직일 때 전혀 신경이 안 쓰입니다. 반대로 이제 어깨 같은 경우는 뒤에 바이크도 있고 하니까 팔을 들거나 할 때 간섭이 좀 있는 편이에요. 뒷부분이. 뒤를 보면 아무래도 팔 들고 내릴 때 이렇게 간섭이 생기다 보니까 움직일 때는 어깨를 옆으로 해놓고 움직이는 게 편한 것 같네요. 자, 이번엔 양팔 다 사용하는 포즈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쇼토이즈에서 발매하는 기갑 창세기 모스피다의 모스피다 라이드 아머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곳곳에 합금 관절도 많이 쓰였고 관절들의 강도도 좀 타이트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만질 때 오우 좀 뻑뻑한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두 발로 세워도 잘 서 있기도 하고 이렇게 등짐 저렇게 무거운 거 들고 있는데도 그리고 뭐 바이크 태웠을 때 만족도 역시 뭔가 바이크의 매력 그 멋이 좀 살아있다 그런 느낌도 있고요. 전체적인 사이즈나 파츠들의 볼륨감이랑 이런 거 생각했을 땐 역시 모쇼답다라는 느낌. 그러면서 가격이 21만 9천 원? 놀랍긴 하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중간중간. 약간 이후에 다른 라인업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모스피다 꽤 좋아했거든요. 와 바이크인데 입을 수 우와 멋있다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뭔가 잊고 살았던 과거의 추억이 잠깐 확 하고 잠깐 몰려왔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